1592년 4월 13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해 20일 만에 도성을 함락시킨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선. 하지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명나라군이 합류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평양성을 탈환한 명나라군과 행두산성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1593년 3월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강화교섭을 시작한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이어진 강화교섭은 결렬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시 침공할 것을 결심한다. 1597년 1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선봉군이 울산 서생포에 상륙한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이다. 침략했을 때랑 정유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처음에 히데요시가 1차 침략을 했을 때 그 목표는요, 그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명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네. 하지만 그 2차 침략의 경우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 이렇게 사도 확보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게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한 셈이네요, 목표를. 네, 그러면서 조정한 거네요. 네. 한번 해보니까 명나라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의 사도 정도는 뭐 갈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예. 자, 이제 강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전쟁할 수 없다는 판단일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다시 침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러니까 그 히데요시가 1차 침략에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침략 때는 그 부하장수들에게 반드시 전라도를 확보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죠. 즉 전라도만 확보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라도를 지키고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전라도를 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순신을 쳐라 이거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이순신이 워낙 이제 강한 그 상대니까 이순신을 뭔가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그 이중 간첩인데 요시라라는 이런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요시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선조가 이 정보를 믿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가서 그 정보 확실하니까 그쪽에 가서 쳐라.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때도 이 상황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이중 간첩에 의한 이게 정말 그 농간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전투선을 많이 출병시키면 이제 적이 알게 되고 또 너무 이제 적이 적게 출동하면 오히려 이게 기습 공격에 당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이제 대비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선조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순신 말은 맞았던 거고 선조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선조는 항상 이렇게 말려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선조는 그 이순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순신은 용서할 수 없다. 무장으로서 이미 조정을 경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정의 대신들도 이 비난에 가세합니다. 이순신이 그나마 이제 그 최악의 상황만은 면한 채 결국은 이제 백의종군. 1597년 7월 14일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조선 수군을 한산도에 총집결시킨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일본군의 본진을 급습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수군의 모든 전력을 투입한 출전. 하지만 거센 파도와 조류를 만난다. 조선 수군의 일부는 항로를 이탈하기까지 했다. 수군들의 피로가 극심해지자 원균은 부산의 최서남단 가덕도에 상륙을 명한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매복해 있던 일본군의 무방비 상태로 습격당한다. 당황한 조선 수군은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좁은 해역인 칠천량으로 피한다. 7월 16일 새벽 일본군 함대가 조선 수군이 정박해 있던 칠천량으로 진격해왔다. 기습이었다. 경계를 늦추고 있던 조선 수군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한다. 160여 척의 배가 파손되고 1만여 명의 조선 수군이 전사한다.
어설프게 육지로 피한 원균도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조선 수군이 괴멸한 것이다. 칠천량 해전에서의 패전 이후에 그 조선 수군은 남해상의 그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마음 놓고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주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 남원성 전투가 굉장히 잔인했는데요. 당시 남원성을 공격한 일본군은 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예. 반면에 그 남원성을 지킨 그 조선군은 1,000명, 그다음에 명예 지원군이 3,000명, 그래서 4,000명에 불과합니다. 5만 6천 대 4천. 그러니까 중과부적이죠. 이거 뭐 당연할 수 없었고 결국 남원성은 함락됐습니다. 근데 함락 이후에 일본군은 아주 그 성내 있는 조선 백성들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이 약 10,000명인데 그래서 지금 또 남원에 가면 만인의총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그 합장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이제 끌려간 도공들이라고 해요. 자기장들이죠. 근데 이 자기장들을 이제 끌고 가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심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을 하는 그 일본 도의 가문이 있는데요. 정유재란 때 끌려간 이 심단길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 심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어요. 일본 이런 정말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정말 소소한 그 이익이라 그러나요? 이런 걸 다 챙겨갔다라는 어떤 그 엔지니어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지금 따지면. 예. 아, 정말 얄밉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유재란 당시에 그 유독 그 피로인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피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많은 일본인 남성들이 참전하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백성들을 납치해 가서 이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보충하려고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납치해 간 조선인들을 노예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서양에. 근데 그 이탈리아인 그 카를레티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조선인 노예한 그 매매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게 2.4 스쿠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쌀 2가마니 4마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매매된 가격이 170 스쿠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조선인 노예가 약 7분의 1 가격에 말도 안 돼요. 매매가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뜻이네요. 뭐 사람을 이렇게 돈 가지고 이제 비교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조선인을 헐값에 매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음 진짜 진짜 아픈 일이네요. 납치. 네. 이때 이탈리아에 끌려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했대요. 그 루벤스 작품에 나오는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 사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오 꼬레아의 그 후손들이 지금 꼬레아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지고 그 집성촌을 이루고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래요. 이때 일본인 병사들이 그 전투를 하지 않고 그 포로만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직접 그러지 말고 사람을 죽여서 코를 베어서 가져가 와라. 이렇게 또 지시를 직접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병사 한 사람당 죽여야 할 할당량까지를 내려줬다고 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코가 하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코는 코는 하나다. 하나니까. 조선인은 얼마나 학살했는지 쉽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예, 저기도 이제 그 보면은 저 코를 수령했다는 바로 그런 또 이 문서, 증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금구, 김제, 양군에서 뵌 호의 숫자는 합계 3,369 이것을 정확하게 수령하였음. 이렇게 정말 저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 일본군은 그 히데요시가 워낙 이 코 할당량을 정하고 강하게 이걸 이제 독려하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어린 아이의 코들까지도 이렇게 베갔다라는. 병사들의 코를 베간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인들의 코를 베간 거예요. 민간인 코 이제 숫자를 채워야 돼요. 개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수강의 지봉유설 우리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기록으로 해당하는 책에 보면은 한동안 조선 땅에는 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아, 정말 가슴 아프네요. 이제 일본 정말 너무 악랄하네요, 진짜. 얄밉기도 하지만. 네.